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오늘로 나흘째에 들어섰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오시기 전에 저희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잠시 뒤에 경찰에 출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경찰이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서 조사에 응해라라고 했고요. 지금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제 박 처장이 잠시 뒤에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현장 화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어제까지만 해도 변호인 선임계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출석 안 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또 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호상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호처장의 어떤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호처장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경호원들이 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경호처장의 입장에서 보면 경호를 총지휘해야 되는데 본인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항할 수 없는 처지에 만약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경호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에서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지금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우선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의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인정하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으실 계획이신가요? 내용은 제가 수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론일까요? 수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이 기각하지 않았나요? 그거 그 기각한 것은 이미 저희가 그 집행한 후에 영장 집행이 있은 후에 법원에 그 이의 기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오늘 자. 그동안 출석 불응하시다가 오늘 경찰에서는 뭐 체포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출석을 결심하시게 된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소환에 응해서 제가 조사에 응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소환장이 그 사건 바로 다음 날 1차가 있었고 그 다음 2차가 3일이 있었는데 제가 변호인을 준비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이 준비가 되었고 오늘 제가 택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간부들께서도 사실 예상이신가요? 체포영장이 집행이 대통령 어디 계세요?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입장을 밝혔고요. 또 기자들의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러한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상목 대행에게도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대안을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옳은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환 조사에 응한 배경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으나 변호인의 선임이 늦어져서 늦게 출석한 것뿐이다 라면서 출석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며 이외에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네, 일단 원래 알려졌던 입장하고 변경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종준 처장이 그동안 국수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했던 얘기가 경호처의 처장과 차장은 현재 위중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이 자리를 한시도 비울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입장을 바꿔서 결국에 출석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고 아마 이 공수처에서 집행하려는 영장이 기한이 좀 길다라고 하는 소식도 나가고 있고 이번에 오늘 작전을 하더라도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작전을 펼 수 있는 그러니까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호처장도 어느 정도 유념한 것으로 보이고 차라리 언젠가 출석해야 된다면 지금 출석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 체포 와중에 경호처장 체포까지 같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아마 경호처에서도 여러 가지 사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좀 빠르게 출석하는 게 낫겠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전격적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서 경호처장 자리가 지금 그럼 잠깐 비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복귀 시까지는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오늘 오전에 밝혀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공수처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짜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했는데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경찰 특수단에서도 사실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소환 조사, 소환 통보를 굉장히 빠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세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한 이유는 이제 경호처장을 좀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경호처장이 언제 나가겠다라고 하면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아마 통례인데 이 사건은 특히 서두르는 감이 없잖아요. 있죠.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과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오늘 나가서 조사를 받는데 야간 조사는 동의 안 하게 되면 그 이상 조사는 진행이 안 될 거고요. 그럼 예. 하루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럼 변수가 이제 긴급 체포 여부입니다. 긴급 체포를 해서 경호처장이 복귀를 무산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긴급 체포한 이후에는 경호처의 업무를 차장이 대행하는데 사실은 좀 지장은 초래가 되겠죠. 다만 긴급 체포하게 되면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서 12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아마 12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고 지금부터 들어가게 되면 긴급 체포 시점이 예를 들어서 오후다. 그럼 그 오후 시점부터 12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 기간 동안은 인치돼 있죠, 사람이. 그럼 그 기간 내에 아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한 시간을 버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경찰이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아직까지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 하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경호처장을 불러서 체포해놓고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또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원리 원칙대로 수사하는 차원에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긴급 체포 가능성 저는 체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동안에 1, 2차에 걸친 소환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되면 체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준비가 그동안에는 돼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은 지난 것 같고 체포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국민 여론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딱히 경호처장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거나 이런 여론이 없지는 않겠더라도 그게 다수 여론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준비 여부 이렇게 출석을 했을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긴급 체포를 한 것이
결국에 12시간 적용이 되는 게 야간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좀 소용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체포 작전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봤을 때는 어차피 일몰 후에는 또 체포 작전을 진행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경찰 측에서 대비가 돼 있었는지 이 부분이 결정적인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경호처장은 사실은 이제 저분의 변명도 이런 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원에 영장이 있지만 법원의 영장이 대상인 형사법상 110조, 111조의 적용 여부는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그분은 최종 언젠가 법원에서 다퉈지겠죠. 예.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본인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 경찰이 들어올 수 있고 없고에 대한 이 판단도 일단 법령 기준은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게 대해서 일단 경호처장의 저런 행태가 무작정 공권력의 적용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오늘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본인의 임무를 뭐 왈가왈부가 대상이 되지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한 수단으로 만약에 저분을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럼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수처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고민을 열어놓고 염두를 해뒀습니다. 오늘 뭐 출석을 할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뭐 체포를 해야 될지 등등이 있었는데 일단 박종준 처장이 출석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오늘 조사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뤄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처음에는 뭐 내란 관련돼서도 지금 고발이 돼 있고 입건이 돼 있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안가에서 뭐 그 경찰청장 등을 부를 때 박종준 그 경호처장이 연락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그 피의 사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내란에 공모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내란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그 여부가 전제 문제로 다뤄져야 되겠죠. 성립한다면 거기에 공모한 것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 그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에 대한 조사는 사실은 그 전화를 받고 들어갔던 분들 본인 그 청장도 다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 이상의 조사 일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돼서는 그 당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뭐 막았던 부분, 이 부분은 다 경찰에 체증이 돼 있죠. 그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체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분이 만약에 그 중간 간부이거나 아니면 말단 간부라 그러면 누구의 지시, 어떤 지시를 받고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가장 위에 그 총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것만 그 물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일정이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 100일 경비단, 200일 경비단과 연락 체계, 그다음에 55인가요? 그 수방사 예하에 있는 경비단 관련돼서 어떤 업무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물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하여튼 이걸 총 묻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2시 이후를 넘길 가능성은 적은 거죠. 10시부터 해가지고 점심시간 뺀다 하더라도. 예. 근데 그 이상 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조금 전에 두 분께서도 긴급 체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조사하다가 긴급 체포로 바꾸게 되는 거는 뭐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거는 경찰의 조사관의 판단이에요. 사실은 되게 자의적일 수 있고 뭐 그 정도의 재량은 주어져 있는 거지만 사실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죠. 저희가 법령에 보면은 긴급 체포 요건이 이제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 장기 3년이면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법정형이 5년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도 이제 요건을 충족해요. 그리고 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현시간부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지하고 미란다 원칙을 준수한 이후에 체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도주 우려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뭐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받기는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도 체증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증거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 그렇다면 체포를 하게 되면 그 체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편의상 체포하는 걸로 이식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면 긴급 체포를 안 하는 게 전 맞는 거라 보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에 재량이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가 승인해 줄지 여부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검사가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를 한다. 그러면 영장 집행의 편의를 위한 편의상 긴급 체포일 가능성이 크죠. 또 하나는 지금 긴급 체포를 안 할 가능성도 큰 것이 만약에 본인들이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임박하게 잡았다면 긴급 체포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임박하지 않고 만약에 조금 더 다른 시점에 잡았으면 지금 긴급 체포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긴급 체포를 하면 영장 집행이 임박한 거고
긴급 체포를 하지 않으면 영장 집행 시기는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예, 지금 앞서 상황을 좀 짚어보면 경찰 같은 경우에 26명의 경호처 직원의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압박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집행을 막아선 인원들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계속해서 경호처를 압박했는데 박종준 처장의 출석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이런 압박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압박이기 이전에 예.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전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응당 이들의 신원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만간에 또 소환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이 수사를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박종준 처장의 긴급 체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이 이제 가벼운 범죄가 아닌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내란 혐의로 대통령이 수사 중인 이런 상황들까지도 고려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편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이게 대통령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것인데 지휘를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재범의 우려라든지 만약에 다시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풀어주었다가 나중에 또 그 본업에 복귀를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재범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경찰 입장에서도 중대한 수사인 거고 아마 이게 경호처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으로 이게 수사가 번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또 고민해 볼 부분이 일단 영장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나중에 이제 그 영장에 대해서 기재 내용이 문제가 있고 또 영장 발부 기관이 뭐 이례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투지겠지만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경찰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청구한 영장입니다. 그럼 경찰이 집행할 권한이 원래 없어요. 공수처가 집행할 권한이 있는 거고 경찰은 공수처 집행에 협조하는 차원이란 말이죠. 근데 협조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경찰이 집행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보면 인력도 그렇고 그러면 경찰이 과연 이 집행에 나서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첫 번째 공수처가 집행을 전부 위임했을 때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전부 집행을 위임받을 권한이 없다. 이건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공수처도 집행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협조입니다. 협조. 공수처 빼보면 수사 지원 협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수사 지원 협조의 범위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파견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본인들의 인력이 검사 25명, 완티오입니다. 전부 다 충원됐을 때 25명이고 나머지 수사관은 40명이에요. 근데 수사관 40명 중에 그 수사관을 검찰로부터 파견되는 것은 그 40명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관도 파견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요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수사 업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세 수사를 위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파견받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를 위해서 급조해서 만약에 경찰로부터 수십 명, 수백 명을 만약에 파견받는다. 이것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집행 전에 뭐 집행 다 좋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좀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당신들이 불법이다 아니면 내가 불법이다 나는 합법이고 당신이 불법이다 이런 식의 국가기관끼리의 어떤 권한 논쟁의 지금 한복판인데 그런 권한 논쟁에 따른 나중에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제기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을 언제 할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사인 상황에서 오늘 이제 박종준 공수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고 자 이렇게 되면서 언제 경호처장이 이제 오늘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언제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뭐 지금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이번 체포영장의 기간이 상당히 길다. 뭐 설 연휴 직전까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만약에 작전이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작전 자체에
돌입하는 시기가 그렇게까지 늦어질 수 있을까? 지금은 분위기만 띄워놓고 일단 김을 뺀 다음에 수일 지나가지고 작전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오늘 일단은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라든지 또 반대로 이 체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이들이 이제 한남동 관저 쪽으로 결집을 하게 돼 있고 좀 주변 정리라든지 질서 유지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말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오늘인 일단 금요일에 1차 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당장에 공수처나 경찰이 사활을 걸고 다 완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오늘은 그것을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만에 하나 또 실패를 하게 되면 전열을 정비해서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굳이 연장하지 않아도 되게끔 좀 길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시 작전에 돌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오늘이 중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예.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지금 경호처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박종준 처장이 오늘 3차 출석을 했고 3차 출석 요구에 출석을 한 상황이고 지금 앞에서 짚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지금 주체이지만 경찰이 지금 주도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뭐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험 많은 형사들을 동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 뭐 1,000명이 넘어간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저희가 이제 보통 그 경찰 조직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광역 수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 수사단이 있어요. 이 단이 그 큰 조직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각종의 이제 수사대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마약 수사대도 있는 거고 이런 수사단들을 수도권에 있는 수사단들을 합치게 되면 1,500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죠. 예. 근데 언론 보면은 이제 총 뭐 협조 공문을 경찰청 명의로 공문 내려간 것이 어제자 있던 걸로 언론에 보도되던데 그럼 어제자 협조 공문이 내려가서 그 인원들이 선발되고 하는 시간이 오늘은 글쎄 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시간적으로 준비가 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관저 앞에 공관촌 들어가는 그 문에 배치됐던 여러 가지 버스 등을 치우려고 그러면 중장비도 필요한데 중장비 준비도 바로 될까? 지금 이제 경호처장이 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그게 한 반나절 만에 될까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애당초 준비가 돼 있다면 발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 헌재 심리가 14일, 16일이잖아요. 근데 14일 날은 안 나갈 가능성이 크고 16일 날 또는 21일, 23일, 2월 4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헌재 그 재판기일 참석과도 맞물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때 집행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요. 아마 유효기간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통상 7일이지만 6개월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수배범 잡을 때 6개월짜리도 잡아놓고요. 한 달짜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내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영장은. 그렇다면 경찰이 이렇게 무리해서 하지 않고 작전을 준비한 이후에 할 가능성이 크고 저는 무엇보다도 자,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유혈 사태 방지를 위해서 아까 경호처장도 얘기했지만 기관 간의 중재도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또 변호인단 입장에서 어느 정도 구속영장 청구하면 응하겠다. 그다음에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이 나올 여지도 없잖아 있죠.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아직 변호인 선임서를 공수처가 안 받을 게 아니고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서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받아야죠. 받아서 변호인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차 소환의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자 3차 소환은 사실은 3차까지 소환한 단계에서는 소환장이 정확히 대통령에게 전달된 적이 없어요. 그다음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조사 방법과 조사 시기에 대해서 조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임의 수사를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기에도 약간의 충분치 않은 면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체포해도 좋다라는 허가이지 반드시 체포하세요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장이기 때문에 체포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 체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변호인과 어느 정도 논의할 필요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게 된다면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수처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집행을 막아서면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경호처는 지금 군경에
체포 저지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 병력 동원이 불가하다라고 군경이 인력 지원을 또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현행범으로 국회의원 체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체포할 수 있는 거고 참고로 이 체포는 일반 국민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의 경우는 일반 국민도 체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작전에서 경찰이 막아서는 경호원들 체포하는 거는 뭐 전혀 위법한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강제 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나 이런 걸 포함한 강제 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거지만 그걸 막아서는 경호원들을 체포하는 거는 이거는 경찰 행정상으로 직무 그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서 경호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사실 뭐 가서 집회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공수처가 이미 지나간 자리에 들어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체포를 방해하고 막아선다 이거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다는 점은 이거는 아주 원칙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번에도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식사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카메라 앞에 있었잖아요. 아마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서 저기 간 거기 때문에 굳이 체포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의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고 나가서 저는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중대한 상황인 것이 국가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 대통령 관저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형법에 나오는 요즘에는 형법에 이 문구 자체는 나오진 않는데 국토 참전이라는 상황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국회의원들이 방해를 하게 되면 이건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아니냐 이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체포를 방해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도 이 경호 인력에 대해서 사실 군에서 배치된 인력들은 있지만 이 인력들을 이제 공수처의 체포를 막아서는 쪽으로 쓰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군이라든지 경찰 뭐 경호에 관련된 그쪽에서도 이것이 체포를 막아서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상황은 단순하게 국가기관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갈등을 빚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기관, 이 공권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경호처 혼자 의견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오늘도 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호처 뭐 누군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은 안 되지만 어떤 동요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입장들이 또 정해지고 있는데 저는 능히 그럴 만하다고 봅니다. 이 경호처가 수십 명의 인원이라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있을 수도 있겠으나 수백 명의 인원을 갖고 있는 경호처라면 그 내부에서는 이것이 틀린 것인데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또 없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거 체포를 막아서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 전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한정된 인원들이 고립된 채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차장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이 저 장소에 가서 본인들의 의사표시라고 그다음에 그 영장의 뭐 불법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첫 번째 경호처가 하는 것은 본인들의 업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경호처는 논리도 있죠. 법리적으로 관저가 위치한 곳이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허락 없이 들어오는 영장 집행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막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형소법 110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영장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거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 의사표시를 하고 항의하고 하는 차원에 머물러야지 만약에 물리적으로 막아선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께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원래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55 경비단 국방부 뭐 외곽 경비에 치중하겠다. 그다음에 경호처장의 말을 안 듣겠다. 100일 경비단, 200일 경비단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지휘 구조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100일 경비단과 200일 경비단의 경우에는 이건 배속되지 않고 사실은 경호처장의 사실상의 명령을 들어왔지만 실제는 서울경찰청장의 명령을 듣게 돼 있거든요. 업무상 지휘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경찰이 명령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최권한대행이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위법한 거기 때문에 안 따른다.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위법한 명령인지 여부는 나중에 검토되는 거예요. 원래 통상 법원에서 검토하는 거고 만약 모든 것이 이렇다 그러면요. 이 국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자, 이건 특수한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가 운영되는 방식은 직업 공무원들이 일단 운영이 돼요. 이 직업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들이에요. 자, 선출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받은 최권한대행이 어떤 명령을 했을 때 나 그거 안 듣겠습니다. 내 판단에 따르면 위법해요. 근데 국방부관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이거 돌아가겠어요.
자, 기본적인 물론 문제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정치권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뭔가 같은 업무상 명령을 해요. 아, 그거 위법한 것 같은데 안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선출직이 직업 공무원을 통제하는 이런 국가 운영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 대상 기관이 권력 기관일 경우에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국방부 예하부대인 수방사 예하부대인 55 경비단의 경우는 사실은 편제상은 수방사로 편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인력 등 물품 등 공급 거기서 받습니다. 그런데 배속돼 있죠, 경호처에. 배속돼 있다는 것은 작전상의 명령은 경호처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안 듣고 있죠. 자, 이 부분도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상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고민할 지점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한마디 예. 좀 더 하면 이제 사실 이 현장의 군인들이 자의적으로 이게 위법한 명령이라서 안 따른다 이게 아니라 사실 국방부 차관을 위시해서 국방부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윗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명령 거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 측도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장을 좀 강경하게 재집행하게 될 경우에 내전이 우려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체포영장 관련해서 뭐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도 하고 있는데 이의 신청 일단 기각이 됐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헌재에서 심사를 하는 건데 이게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침해받았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것인데, 이게 대통령의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학자분들도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 자체의 어떤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별로 소용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는 저는 법률적 방어권 행사도 아니고 사실 보여주기식의 어떤 선동용의 정치적인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체포영장 정도 되면 그냥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부당한 것이다, 위법한 것이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적부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또 법정에서 이런 효력을 다투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포에는 일단 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체포영장을 못 받겠으니까 차라리 구속영장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이 쪽지 시험 좀 보자고 하니까 그냥 수능 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뒤에 나올 수 있는 절차들을 미리 앞당겨서 끌어다 오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하든 간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아닌 경우를 계속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어떤 일종의 사법 쇼핑과 같은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아니 구속영장을 차라리 청구하라라고 할 그럴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겠죠. 왜 굳이 뒤에 있는 일을 자꾸 앞으로 끄집어 나오는지 모르겠고, 또 이제 국격이 떨어진다.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모습에 뭐 수갑을 차고 이러면 국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공수처에서는 애초부터 수갑이라든지 포승줄 이런 체포 장구를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순순히 저항하지 않고 여기에 응하게 되면 수갑을 찰 일은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기관적으로 책임을 떠미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또 국민들이 또 대통령이 떳떳지 못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는 14일이 이제 헌재 변론 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뭐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해라라는 입장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헌재 재판은 원래 구두 심리입니다. 이게 예. 서면 심리가 아니고 본인이 나가서 헌재 재판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에 임하는데 구속을 해버리면 어떻게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 심리에도 사실 본인의 방어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논박되는 대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논박이 아니고 법조계에서 자체에서 논박이 있는 거예요. 영장에 그런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법조계 내에서 논박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수사에서 이렇게 된 적이 없잖아요. 그건 무결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오죽하면 구속영장을 차라리 청구해달라고 얘기했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가도 할 말이 없다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부분은, 자, 체포를 하는 목적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목적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예요. 원래 강제수사권을 준 이유가 조사할 필요성은 있는데 조사 대상이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을 끌어다가 앉혀놓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간 사람이 나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진술 안 하겠습니다라고 권리가 있어요. 그럼 간 사람이 만약에 진술 안 하면 48시간 내에 안쳐만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장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진술을 안 한다고 미리 얘기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서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 그 다음 단계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예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에 기소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사법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굳이 나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 앉혀놓고 48시간 앉혀놓을 이유가 뭐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인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48시간 내에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다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끌고 가가지고 앉혀놓고 48시간 내에 앉혀놓을 이유가 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일반적인 영장 발부 절차와 논박의 대상이 없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어 왔다면 그 자체도 비난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2번 소환 요청했다가 16일까지 소환 응하지 않자 바로 이 공수처에 넘겨요. 18일 날. 경찰도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만 하다가 영장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공수처의 영장권을 활용하고자 넘긴 거잖아요. 원래는 공수처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체포 구속영장은 경찰 신청, 공수처 청구가 안 돼요. 경찰 신청, 검찰 청구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넘긴 거예요, 사건을. 이렇게 수사기관끼리 자기네끼리 막 넘겼다 받았다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라는 어쨌든 뭐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국가 혼란을 초래한 극단적인 비상대권을 썼지만 대통령 현재 직위를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기관들이 왔다 갔다 핑퐁하고 여기 청구해도 저기 청구가 이렇게 해도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을 차라리 청구해라 법원 심의를 받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희가 앞서 집행 시기에 대해서도 뭐 두 분의 의견 물어봤지만 뭐 짧게만 여쭤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뭐 집행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카드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애당초에 고민을 했다고 봐요. 공수처에서 당연히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영장이 나왔으니까 이거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만약에 불출석했을 때는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원 앞에 가서 당사자끼리 서로 간에 공방이 있거든요. 공방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체포영장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수사기관의 말만 믿고 법원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구속영장은 대신 구조이기 때문에 재판과 같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득력 있고 그것마저도 거부할 수 없다는 명분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을 했는데요. 일명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 청년단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에 좀 논란이 일었고요. 김 의원은 회견을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지금 여야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김민전 의원이 정치학자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한국의 정치사라든지 이런 쪽에도 정통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백골단의 의미가 과연 뭔지 몰랐을까? 예,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랴부랴 나중에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뭐 어제 이렇게 하얀 안전모를 쓰고 나서 뭐 공사장에서 오셨나 싶었는데 이게 뭐 본인들도 백골단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썼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역사 속에서 아까도 자료 화면으로 나갔지만 과거의 정치 깡패 그리고 나중에는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그런 집단이었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노골적으로 폭력을 다시 선동하고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인 거고 이게 너무 극단적이고 노골적으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다소 해프닝성에 가까운 돌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이 지나가다가 이제 피켓팅을 하다가 지나가던 탄핵 반대 시민에게 뺨을 맞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들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신남성연대나 이런 집단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지방의원들 다 튀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정식 정치인들을 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것도 굉장히 상스러운 말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각자가 사실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라든지 그 지지층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가지 않게끔 제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 김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대선에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굉장히 누명을 많이 쓴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김 전
대통령 과거에 80년대 이런 때 연설을 들어보면 굉장히 지지자들에게 낙관을 심어주고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을 많이 설파를 하거든요. 결코 이제 지지자들을 적개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아무래도 탄핵 찬성이 다수고 반대가 소수다 보니까 소수 쪽에서 몰려 있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그런 의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떤 폭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정치인이라든지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도리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3월 10일 2017년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시위대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파괴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 있던 그 물체가 떨어지면서 또 그날 하루에만 4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의견대로 펴더라도 폭력성은 완전히 누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의힘의 그 현장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의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제명안 제출하겠다라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뭐 의원직 제명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김민전 의원이 실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골단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아마 저 청년분들 직장인들 같은데 저분들은 그러니까 하얀 그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아마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누군가 계속 호칭을 하니까 아마 그걸 그대로 차용한 것 같은데 그럼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고요. 어폐가 있는 거고 어쨌든 뭐 그 민노총이 그걸 민노총의 시위를 자제시키는 경찰을 다치게 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혹시나 무전기로 머리를 맞으면 어떡할까라는 우려 때문에 헬멧을 썼다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방어용이라는 거기 때문에 무슨 백골단처럼 누굴 잡아오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뭐 만약에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대통령을 체포 못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어용으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취지는 다르다. 다만 그 알려지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잘못된 평가를 듣게끔 스스로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하나는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 사태에서 폭력적으로 이 사태가 발전해서 다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노총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정치권에서 앞으로 어쨌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건 다 맞습니다만은 그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완력으로 하거나 위세를 떨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정치권 공의 양측의 지지층 분들에게 자제를 시키는 그 성명을 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이 국수본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이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 앞서 SNS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힘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논란이 됐었는데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대처하는 거 하고 이상식 예. 의원이 한 잘못을 좀 분리해서 뭐 각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민의힘에서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리고 이상식 의원이 이제 메신저라는 표현을 썼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수본이라든지 이쪽에서 움직이는 게 이상식 의원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혹은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가고 있는 게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하고 경찰하고 한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근거를 대야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이상식 의원이 메신저 노릇을 해가지고 진짜 경찰을 움직일 정도가 되겠습니까?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경찰 출신들이 있는 거고 이상식 의원이 뭐 이미 그 퇴직을 한 입장에서 경찰을 움직이면 얼마나 움직일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입증하고 싶으면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들께서 근거를 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슨 경찰 수사 자체 그리고 경찰의 권위 이런 것들을 통째로 훼손하는 그런 식으로 공세를 발전시켜 나가면 안 된다. 이상식 의원 한 명이 잘못한 것이죠. 이 부분은. 그리고 이상식 의원도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했다. 저는 이거는 적어도 뭐 의원직 제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징계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메신저라는 이 표현을 씀으로써 굉장히 부적절한 그리고 본인이 경찰 출신인데 오비로서 경찰을 움직인 듯한 그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경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례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적에게 빌미를 줬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행동만 따로 놓고 숙고를 해봐도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다.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삭제는 했지만 근데 그런 표현이 실수로 나온다고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이제 당협위원장이신 분이 경찰 직원 출신인 분이 특공대 작전을 펴면 어떻게 펴느냐를 굉장히 상세하게 올리셨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본인이 경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좀 더 주의했어야 된다. 만약에 어떤 분이 뭐 경찰 출신 아닌데 경찰 덕후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지식을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찰 작전을 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경찰 직원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펼 수 있는 비밀리에 준비할 수도 있는 작전이 새 나가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출신 의원들이 오히려 경찰 조직을 아낀다면 좀 더 절제된 그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식 의원 개인의 잘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소통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상식 의원이 행정에 소통한 대상,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소통했는지, 누구와 소통했는지를 밝히면 돼요. 입법 소통의 그 대상 입법안, 그다음에 누구와 이런 입법 소통을 했는지를 밝히면 돼요.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한 내용들을 보면 메신저라는 표현을 쓰고 전화기가 불났다는 정도까지 했으면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는 부분이고 당의 입장을 경찰에 전달할 수는 있죠. 이 집행 관련해서 원칙대로 해라 이런 입장 전달할 수 있죠. 근데 경찰의 입장도 당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메신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과 경찰을 연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연관되는 거죠. 개인의 입장은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과 누군가하고 소통했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버젓이 올렸어요. 또 하나는 영장이 다시 재차 두 번째 영장이 나올 거를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영장 집행 시점에 관련돼서도 글을 썼다 지웠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서로 간의 소통의 내용이 짐작 가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민주당의 그 행안위 위원장인 신성훈 의원인가요?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석회를 해가지고 이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연석회에서 집행하는 과정, 집행 방법, 집행 경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제안까지 해요. 자, 이것이 국회 할 일인가요? 국회는 말씀하신 대로 경찰 행정과 입법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할 수 있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 그러니까 이 영장 집행도 수사의 일환입니다. 이 영장 집행 수사와 관련돼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얘기하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